안녕하세요. 관세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관세청이 직접 풀어드리는 관세청 백관사전 시리즈의 관세청 홍보 담당자입니다. 내가 우편으로 직구 물품을 우편으로 받았을 때 간이 통관 대상이라는 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간이 통관 신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바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그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통관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요, 모바일, 그다음 PC, 그리고 이제 직접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또는 팩스를 통해서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PC를 통해서 간이 통관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로 간이 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로 먼저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업무 지원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하단에 보면 여행자 위쪽에 국제 우편물 통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편물 번호를 넣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 우편물 번호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매하신 물품들의 송장 번호입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하나를 입력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착 일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간이 통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입력을 하고 들어오시면 우편물 번호와 함께 중량, 그 다음에 이제 받으시는 분,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인지 또 보낸 분은 누구인지 하는 간단한 정보가 뜨게 되는데요. 나의 물건이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통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입을 하셔야 되는 내용은 우편물의 내용입니다. 품명, 수량 등 이렇게 상세 기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에는 내가 이번에 이제 우편물을 통해서 받은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양식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편하게 작성을 해주시되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임의로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구입하였거나 또 선물 등으로 받는 이 물품에 대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 정말 중요한데요. 정확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통화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통화를 안다면 통화 코드 쪽에서 조회를 해서 기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적다 보면요, 이제 이 밑에 물품 가격에 배송료 포함 여부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구매한 물건이 만약에 140불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 국제 운송료와 보험료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판매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선물을 받은 물건이다 하시면 이 물건을 보내주신 분께 해당 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미포함으로 해서 작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바로 밑에 전자상거래 물품 유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존, 이베이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는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받으셨는지 이런 이 해당 물품에 대한 구분을 물건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치 구분 및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또 상세히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물건을 제가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자가 구매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유에 대한 또 안내가 뜨게 되는데요. 자가 구매를 했었을 경우엔 개인 구매의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간이 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 신고로 된다는 안내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인 부분, 저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는 항목인데요. 개인 통관 고유 부호, 그다음에 생년월일, 여권번호 이 중에서 본인이 이제 편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이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직구를 하실 때 개인 통관 고유부가 있다면 또 편리하게 또 이런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 통관 고유부 좀 많이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여기서도 또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 통관고유부를 입력을 하셨으면 통관 절차에 대한 안내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연락처를 이 다음에 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반송 및 폐기 신청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잘못 주문한 것 같다 그랬었을 때 반송 또는 이제 해당 물건이 필요가 없을 때는 또 반송 절차가 복잡하거나 할 경우에 폐기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해외 직구했던 물품, 특히 면세 통관이 됐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판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해외로 다시 반송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일단 제가 사용할 물건을 직접 주문을 해서 간이 통관 신청하는 걸 전제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아니오로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FTA 협정 관세 적용 신청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물품이라 그러면 이제 또 특혜 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더 저세율이나 아니면 아예 이제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통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거나 이제 또 선물로 받는 물품의 원산지를 알고 계신다면 그에 맞는 협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한 미국 FTA라고 가정을 해서 또 기입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중요합니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곳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꼭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면제 대상인 물품이다. 이런 경우에는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협정세율 적용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간이 통관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사후로 협정세율 적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이 단계에서 신청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만약 서류가 나중에 구비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요. 간이 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 신고 절차를 통해서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 수입 신고를 통해서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신다면 관세사 등을 통해서 해당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론 수입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체크 항목입니다. 개인이신 경우에는 이 부분에는 아니오로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금 납부 방법입니다. 세금 납부 방법의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그 다음 수취 후 집배원분들께 현금으로 납부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체크를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 입력 화면이 나오네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영수증이나 그 전자상거래로 구매하셨다면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화면을 캡처해서 첨부를 해주시는 과정입니다. 해당 물품의 가격이 관세청에서도 빨리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물건을 그만큼 빨리 통관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절차는 꼭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간이 통관의 신청인과 해당 물품의 수취인이 꼭 같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간이 통관을 신청하시는 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수취인과의 관계 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주시면 되겠는데 휴대폰 인증이나 간편 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관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지재권 침해 물품을 구입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해당 물품이 만약에 지재권을 침해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짝퉁 물품이라고 할 경우에는 단 한
개의 물품도 통관이 되지가 않고 자동으로 폐기 처리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하시는 이 간이 통관으로 들어가는 물품들 같은 경우도 지재권 침해 여부를 확인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통관 보류 문자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예라고 체크를 해놓고 간이 통관 신청 절차는 마무리가 이렇게 됐고요. 바로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처음에 아마 화면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용어들도 보이고 또 간이 통관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기록을 해보시면 누구나 쉽게 작성을 하시고 간이 통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C를 통한 간이 통관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간이 통관 신청서 작성 방법은 모바일과 또 수기 작성을 통한 우편 또 팩스를 통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모바일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방법 그리고 수기 작성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방법을 제가 또 설명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해당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관세청 백과사전의 홍보 담당자였습니다.